기술 실천의 협상의 기술이라 협상의 실제 사례를 25가지 수록한 조수아 앤 와이스 지음, 최기원 옮김, FBI 인질협상가 추천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추천했고, 하버드 국제협상 프로그램 총괄자가 추천, 모든 협상가의 필독도서라. 대단한 추천을 통한 책이라 이 말이죠. 근데 봅시다. 조수아 와이스는 하버드 글로벌 협상 이니셔티브의 공동 설립자이자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다. 매사추세츠주의 베이페스 대학에서 리더십과 협상학과 석사학위를 개설 및 총괄하고 있으며, 리더십, 협상, 분쟁 해결에 관한 컨설팅 기업 네고시에이션 웍스의 회장이기도 하다. 강연 지필, 이렇게 해서 지필 도서는 협상의 힘과 5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관한 시리즈, 이런 것이 있고, 옮긴 최기원은 여수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석사학위로 많은 책을 집필했군요. 실전 협상의 기술이라, 실전 협상의 기술 2020년 너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조슈아 와이스가 자곡자곡 기록하고 분석한 협상에 관한 책을 추천하게 되어서 좋다. 인류학을 업으로 하는 나는 스토리텔링이 지닌 어마어마한 저력에 매력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는 가슴에 새길 교훈, 주의사항,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영감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과 해외 비즈니스 협상 사례를 시작으로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를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어 극복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이 책에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성공적인 협상을 만들어내는 레시피와도 같다라고 윌리엄 유리 미국 국내 또 국제 사례, 정부 일상에서의 사례를 한 26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네요. 처음은 책 집필 처음 건의받을 때 적극적으로 떠올렸던 주제가 바로 실전 협상에서의 기술이었다. 이런 글감 가운데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물을 것이다. 이 책의 취지와 방향은 매우 단순 명확하다. 우리 주변에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주요 기술이 깃든 실전 성공된 모습이 많지만 애석하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베일이 쌓이거나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이전의 협상 사례를 실전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 책에 소개하는 사례들은 능수능란한 협상의 진면모를 소개한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나는 다채로운 분야의 협상에 수년간 참여하면서 협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현업하고 제한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자층은 네 그룹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평범한 일반,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층은 협상학을 가르치는 종사자들, 세 번째는 협상학을 수강하는 학생들, 마지막으로 협상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아주 수준 높은 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수준 높은 협상학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며 협상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스토리텔링은 머릿속 생각들을 세상 밖으로 꺼집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교수 이야기를 해봐. 이 단순한 문장은 수년에 걸쳐서 사람들로 받은 대화의 중심에 등장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수하는 견인차 호시를 해왔다. 사람들은 한 번 들은 이야기, 듣기 공감할 만한 교훈이 확실히 이야기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실전 협상에서 비롯된 생생한 이야기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수년 전에 나는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느 작은 회사의 협상 자문위원으로 채용되었다. 해서 일반적인 협상 단계들을 밟은 셈입니다. 양극의 신경전이 있는 것을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자 사전 합의에 따라서 양측은 각각 전문 협상 당사자 3명을 대동했다. 상대 회사의 주 협상가는 회의의 주도권을 쥐고 매우 공격적으로 의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각성 수치를 분석했고 원인 측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이 충분히 타당하고 주장을 했다. 특히 우리 측보다도 회사 규모가 더 크고 합병 후에 시가총액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양사가 합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본인 측 직원들은 당분간 하던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쪽에서 내거는 핵심 조건, 나서는 그리고 올리버는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 성사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우리 측에서는 전혀 예상 못한 발언이었지만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상대층이 보기에도 지나친 언사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잠시 후 상대층은 협상의 방향의 틀을 문제를 해결에 초점을 두르게 했을 때 그런데도 올리버는 대화의 방향이 바뀐 것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나머지 두 명의 협상 당사자들은 올리버의 주장에 안절부절 못하는 듯 했다. 둘은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며 다른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들의 자리에 돌아왔다. 몇 분 동안의 대화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올리버는 갑자기 자신의 서류를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우리 측 협상 당사자들을 응시하며 유감이네요 라고 했다. 우리 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리버가 갑자기 양손으로 의자 손잡이를 짚고는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다. 나머지 두 명의 협상 당사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돈을 가려주지 못한 올리버는 그 둘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성급히 나가기 위해서 방문을 향했고 문을 열고 나가서는 꽝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정적이 흘렸다. 잠시 후 우리 측 협상 당사자들과 상대층 협상 당사자 두 명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부은에 겨운 올리버가 박차고 나간 곳이 복도가 아닌 붙박이장에 놓인 작은 드레스룸이었던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15초가 지났고 30초가 지났는데 아무 소리가 들렸다. 올리버는 드레스룸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다들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고 10에서 15초가 더 지나자 드레스룸의 문이 삐끗 열리기 시작했다. 올리버도 그 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기가 죽은 채 창피해하며 드레스룸을 빠져나왔다. 커트라는 우리 팀 협상 당사자 한 명이 분위기를 정돈하며 올리버 측의 협상 당사자 두 명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커트는 협상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며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올리버는 결국 테이블 구석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올리버가 답변하기도 전에 그의 동료 한 명이 테이블 쪽으로 상체를 숙이며 커트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커트는 자신이 생각하는 몇 가지 옵션을 설명했고 올리버 팀의 협상 당사자 두 명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올리버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거시적인 컨셉트로 틀을 잡고 나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생산적인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오고 간 끝에 양측은 더 균형적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잠재적인 거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결국 합병은 성공리에 추진되었고 오늘날도 합병된 기업으로서의 번영을 거듭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시사점을 전한다. 우리 우선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협상에서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이 사례에서 무너진 감정이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 두 번째 교훈은 협상이 예측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 과정의 방향을 돌리는 변수는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다. 이에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앞의 사례에 참여한 협상 당사자들 모두가 분명 가슴에 새겼을 법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협상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 협상의 위력을 나타내는 협상 사례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매일 협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수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가? 대외비와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소중한 교훈과 일화가 회자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생산적인 거래를 하거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거대한 잠재성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될 만한 인물 공개를 피하면서 이처럼 귀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협상에서 민감한 세부사항은 협상 당사자들이 장기적인 해결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극복한 노하우를 파악하는 데 중요치 아니라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사람들이 걸릴 도를 피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협상에서 이야기의 줄거리에 내려나오는 이유는 이야기에서 늘 사람들에게 공간 이동 경험을 선사하는 힘이 존재한다. 롤링.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주요 아이디어와 개념을 파악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최상용 드레스룸에 갇힌 협상 당사 이야기를 한번 듣고 잊어버리기 쉬운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다. 협상의 저력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협상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고의 이야기들의 지닌 공통점은 기승전결에서 문제, 갈등, 논란을 극복하는 기억에 남을 만한 줄거리를 지닌다는 점이다. 또한 시사점과 교훈이 쉽게 전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설득 있게 내리 오래 남도록 하는 요소를 간략하게 분석해보자.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사례를 접할 때 기승전결의 단계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고의 이야기는 배경이 설정되고 인물이 소개되며 인물이 문제의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거의 아무도 예상 못한 해결책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기승전결이 펼쳐진다. 배경이 설정되고 인물이 소개되는 단계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떠올려보자. 볼드모트의 손에 해리의 부모가 죽고 해리는 한순간에 부모가 없는 아이가 된다. 해리가 중요한 사연초가의 상황은 선과 악의 싸움을 나타내는 볼드모트와의 전설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이야기를 예고한다. 둘째, 이야기는 극복해야 할 난제, 사면초가의 상황 갈등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의 정점을 찍는 대목에서 우화나 전설이 탄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 피비, 영국 상류층에 족하기를 바라는 상황, 반지의 제왕의 허비적 프로도 베긴스가 힘의 반지를 파괴하고 절대의 반지를 파괴하여 세상을 구하는 비현실적인 여정을 떠나야 하는 상황, 구약 성경의 사무엘기에서 단순하고 순진한 듯이 보이는 양치기 소년 다윗이 엘라의 계곡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힘센 장사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긴장의 순간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이야기의 흐름이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기승전결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야기의 인물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악조건을 극복하거나 일상적인 상식을 깨는 놀라운 결말로 이어진다. 굳이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전달하려는 교훈과 시사점이 있고 거기를 끄덕거리게 하는 잊지 못할 교훈이 있다. 모두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캔자스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내면의 강인함을 찾으라는 교훈을 서사적으로 풀어간 이야기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장편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서 결말은 반전 그 자체라 쉽사리 책을 덮지 못할 정도다. 해리포터로 다시 돌아가보자. 결말에서 볼드모트는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의 영혼 조각이 떨어져 해리에 붙어버린 등 두루 운명적인 고리는 작품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이어진다. 이렇듯이 협상에 관한 이야기도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 도입부로 시작하여 사면초거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상의 정점을 찍거나 신기가 틀어져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 교책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단 이야기와 협상의 연결도는 훨씬 더 높다. 협상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 설명보다 고비의 순간에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정렬지을 수 있는 저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경영학원의 제니퍼 에이커 교수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비해서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22배의 더 확실한 내리에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어요? 순서대로 혹은 수수께끼 풀이처럼 실제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책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효과적일까?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각 장을 읽을 수 있을 거다. 배경 설명, 준비 과정, 본격적인 협상 단계, 교훈의 순서로 읽어나가면서 앞서 언급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이 자연스럽게 추진되는 과정, 때로는 후행과 선행을 반복하지만은 이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한편 사례를 읽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방법도 있다. 도입부, 배경 설명, 준비 과정을 읽고 협상 섹션에 들어가서는 잠시 읽기를 멈춘다. 더 읽어 나가기 전에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내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이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은가? 협상에서 어떤 걸림돌이 파악하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가? 만약 내가 이 협상에 참여한다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파악하고 내용을 토대로 창의적인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적극적인 글읽기를 하면은 단지 사례를 배워나가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흩어진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관점을 읽다 보면은 의사결정자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과 사례 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수를 다루는 이 책에서 협상에 관한 사례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미국의 사례들이다.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지만은 미국에서만 진행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국제협상 사례들이다.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문화별로 협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 사례로 구분지었다. 마지막 그룹은 우리 주변과 공공 및 정부 부문에서 나타난 협상 사례들이다. 이 섹션에서는 사례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협상마다 특징도 분야도 다르지만 협상에 관한 새길만한 교훈을 전한다. 일부 사례는 2명 이상의 협상 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단 명료한 협상에 관한 것이다. 한편 협상 컨설턴트나 컨설팅 회사의 용역이 투입된 협상 사례들도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전문 협상 당사자처럼 외부인들의 도움을 해결적으로 찾는 사례가 증가해왔고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그러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당사자들이 해결점을 찾도록 조정자 혹은 중재자를 비롯한 제3자가 한 명 혹은 여러 투입되는 사례들도 소개한다. 한 척의 자문위원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교통정리를 도와주는 경찰관에 가깝다. 협상 당사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도와주고 힘든 순간에 도우미의 손길을 건넨다. 이 책의 모든 사례는 실제 협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내용을 특별 편집하지 않고 실었다. 저자 본인이 직접 협상 당사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기술했고 당사자들에게 원고를 보내서 정확성을 확인받았다. 일부 사례에서 당사자들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하고 정보에 대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협상에 대한 전문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론 부분을 읽어 보았네요. 재미있는 서론 부분.